요즘에는 이혼 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전 남편이 전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혼 후에 왜 연락을 주고받는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혼을 한 이유는 모릅니다. 원인은 외도 때문인지 성격 문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건 모릅니다. 자, 이때 이혼을 할 때 남편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원했거나 어떻게 됐든 간에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전처가 되겠죠. 전처를 마치 자기 와이프인 양, 아내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늘 그 자리에 있을까? 처자식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즐겁고 재밌게 잘 가다가 이혼을 했어. 그래도 너 나름 재밌게 즐겁게 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갈 데가 없어요. 특히 갈 데가 없으면은 전처를 찾아가게 돼. 전처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이들을 핑계 삼아서, 그다음에 또 심리적인 거, 돈에 관련된 걸 핑계 삼아 가지고 전처와 연락을 합니다. 이때 전처가 거부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못 견딥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처에게 남자가 있어요. 꼭 마치 아내가 외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처가 당연히 내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 그리고 자기는 여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또 흔히 발생할 수도 있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혼은 했는데 이혼한 게 아닌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남편이 전처에게 아이를 핑계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로 해서 아내를 전처를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전처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강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남편이, 즉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중증심리장애가 매우 악화돼서 중증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위중증 심리장애로까지 이렇게 이 분노장애인데 이게 발생이 된 전 남편이면 전처는 언제든 살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몇 년 후에 10년 후에도 연락 와서, 그래서 내가 전처 입장에서도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름 또 열심히 살면서 이젠 전 남편 이제 관심 없어, 필요 없어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위중증 심리장애 있는 이 전 남편인 경우에는 그날 전처 자식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위중증 심리장애는 한번 이게 딱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인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중증 심리장애가 매우 악화되어 있거나 또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매우 악화돼서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을 해서 전처가 자기에게 스트레스로 인식되거나 또는 전처가 다른 남자와 또는 다른 뭔가를 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위중증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는 엄청 위험합니다. 도망가는 게, 눈에 안 띄는 게, 연락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물론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그 남편이 전 남편이 끊어주면 감사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면 그는 진짜 못 빠져나갑니다. 이혼 후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나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혼 후에는 인간관계 끊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심리적, 경제적 원인, 그리고 아이들에 관련되는 성장에 관련된 이유로 인해서 계속 나름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러다가 나와는 관계없이, 이 전처와는 관계없이 전 남편이 누군가에 의해서 중증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젠 생명의 위험을 언제든 그게 발생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을 하기 전이든 이혼을 하고 난 후든 관계없이 본인 자신의, 특히 아내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 관련되는 것부터 빨리 치료해서 회복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증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심리장애인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 그들이 저절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에 휘말릴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왜? 내가 악화시켰나? 아니에요. 상대 스스로가 악화돼 버리게 되면 그때 최악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범죄들이 대부분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가 중증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을 하셔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미래를 위해서 나 자신을 회복을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전이든 이혼 후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본인의 마음 치료부터 먼저 해놓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세요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혼은 언제든 해도 돼요. 그러나 그 후의 인생이 굉장히, 이혼을 하지 않아도 그렇고 이혼을 해도 그렇고 상대가 위중증심리장애로 악화되면 생명이, 나와 아이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